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정 종목 위주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과 그 다음에 BHI 그리고 성광밴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황부터 먼저 보면 코스피는 3% 가까이 또 상승하면서 또 강하게 연휴 이후에 바로 또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67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조 1천억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4.9%가 올라갔고요. 외국인 투자자 1조,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1조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에 2조 가까이가 매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수급 자체가 코스닥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정부의 코스닥의 3,000포인트 이 목표치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는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그대로 그냥 삼성전자 올라가는 만큼 밀어 올려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이제 1,100조를 돌파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뭐 10%만 올라도 100조 가까이가 올라가는 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것도 4,000포인트 근처였는데요. 단숨에 30% 이상 지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그 상위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골고루 좀 테마별로 힘을 받으면서 아주 지금 한국 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조를 매도를 했고요. 이틀 정도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 들어왔던 부분이 좀 일부 매도가 되긴 했는데,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 수급이 강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이제 N자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코스피처럼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바짝 한번 빠르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도 밀어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최근 한 2주 정도는 힘이 없었는데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N자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1,160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는 추세선으로 보았을 때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추세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코스피는 뭐 일찌감치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고점을 갱신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이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 1조 가까이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1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짝 들어왔던 수급들은 금융 투자 위주로의 수급이었는데요. 자, 오늘 지금 1조 가까이가 또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오면서 향후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 또 무겁게 들어올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되었고요. 나스닥은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뭐 나스닥은 여전히 아래에서 좀 주가가 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반대죠. 그래서 고점을 지금 찍고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저점 라인이 비슷하긴 하지만 이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이 위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꺾여지는 모습이죠. 단기간에는 좀 이제 형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폭이 필요한데, 일단 그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니케이는 0.6% 정도 올랐고요. 니케이도 최근에 한 며칠 정도 바짝 힘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해 종합은 1.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아직은 휴장 중이죠. 그래서 4,000포인트 근처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447원으로 지금 원달러 형성되고 있고요. 확실히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는 형태, 그래서 서서히 좀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좀 반등을 하는 듯 하지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은 서서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을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별로 이제 협상에 대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합니다. 양쪽 다. 그래서 몇 주 내 군사 충돌을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상당히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속속들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중동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란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좀 이제 거기에 대한 정면 충돌의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조금 있습니다. 그럼 항상 이제 뭐 이렇게 극강의 강대강 대치를 하다가 일부 이제 몇 번 주고받고 많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면전으로 가면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좋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이 뉘앙스 이후에 좀 끝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극에 달했을 때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가 상회할 리스크가 상당하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내려야 된다, 누구는 아직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지금 연준의 의장이고요. 파월 의장이 임기 동안은 아마 이러한 추세가, 이러한 뉘앙스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부합 시에 추가 금리가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지표, 1월의 CPI 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월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물가 지표를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에도 이제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지금 AI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개선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물가를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FOMC도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고 그 많은 돈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AI 투자에 그 많은 돈이 쓰이고 생산성 개선에 쓰이게 된다면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이 AI 투자 생산성을 통해서 이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생산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그 앞서 많이 풀었던 돈들이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경제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다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풀어다가 시장에 돈을 풀어서 저는 이제 AI 혁신에 쓰이지 않고 뭐 이 위험 자산에 막 쓰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 이제 유통되는 자금들을 이 오로지 기술 성장에만 쓰이도록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이제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FOMC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게 연준에서는 지난달 엔화 대상에 이제 레이트 체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의록에서 이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레이트 체크라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환율을 개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한다라고 하는 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엔저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라는 그런 압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그런 엔화에 대한 달러 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이제 환율을 낮추도록 또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환율 말고 이제 선물 지표를 보면 한 0.4%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동 쪽에 불확실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중동에 대한 우려감으로 국제유가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채권금리는 4.09%로 다시 조금 반등을 했고요. 4%대 초반 3.9%대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또 계속 올라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지표를 확인했고요. 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00원 마감했고요. 네, 상승해서 마감했고 1.7% 올라서 진행되었습니다. 98,400원. 자, 10만 원을 찍을 듯 말 듯. 장중에는 찍었는데요. 굉장히 감질맛 나게 올릴 듯 말 듯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네, 조금씩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눌리는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요. 양쪽 다 지금 상당히 이제 힘이 대등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목할 만큼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냥 거래량 없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라인 근처에서 그 전고점을 돌파할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을 뚫고 나가면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한번 눌러지더라도 좀 이제 골이 깊게 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골을 한번 파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바로 올라가더라도 뭐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장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적인 고점까지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한번 이 유동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유도를 해줄 수 있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뭐 2배 가는 거는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보셨죠? 삼성전자가 지금 3배, 4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수백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만큼의 이제 호재가 나온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집중된다면 지금 뭐 3배, 4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00조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 100조 이상은 해줘야죠. 네, 200조도 뭐 정말 이제 뻥튀기가 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딱 정하기보다는 이 유동성에 대한 풍부한 장이 끝날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동성이 언제 끝나느냐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투자 수급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1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2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그래서 뭐 오늘 특별하게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어제 들어왔던 거 나갔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수급 자체는 지금 뭐 특별하진 않다. 자, 현대건설이 움직이죠. 12만 4천 원으로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8.7% 올랐고요. 아무래도 MSCI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가 지나다 보니까 MSC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신규 편입 종목이기 때문에 12만 4천 원 바로 돌파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이 현대건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짝 올라갔다가 이제 그 MSCI가 끝날 때쯤에 그때도 원자력 테마가 크게 힘이 없다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이제 미국의 시장,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만 수십조, 뭐 이제 100조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먹이던 그렇게 뚝뚝 떨어지던 그런 구간 완벽하게 돌파했고요.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겁니다. 자, 현대건설 지금 역사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뭐 연일 매도를 하다가 하루 만에 매수했죠. 33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바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뭐 좋지 않더라도 주가가 계속 밀어 올려지고 있어서 오늘도 바짝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 며칠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전기술도 이제 15만 원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2.6% 정도 올랐고요. 3,900원. 그래서 한전기술도 고점 라인 부근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상방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힘을 한번 받으면 이렇게 큰 상승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전기술은 뭐 그대로 20만 원까지 튀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도 무겁지 않고 금방금방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오히려 큰 수익을 노린다면 이런 종목들도 더 괜찮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7,000주 정도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고요. S&T 에너지도 1,600원 올라서 3.3%. 그래서 이제 49,000원 찍었습니다. 자,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서서히 위로 올리고 있다. 쐐기용 수렴 패턴으로 이제 상승 수렴을 했고요. 이제는 튀어나갈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이제 좀 아쉽게 이렇게 팍 터지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사실상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밀어 올리는 그림이 강해지고 있고요. 61선과 21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뚫고 음모구름까지 나갔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수급은 근데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88,000주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뱉었는데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S&T 에너지도 이제는 월봉에 한번 큰 조정 받았고요. 이제 2차 상승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BHI는 뭐 너무 좋죠. 이번에도 저항받던 구간을 한 방에 그냥 뚫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뜸을 굉장히 오래 들인다면 이 BHI 같은 경우는 뜸을 잠깐 들이고 한 2-3주 정도 좀 지겹게 한 다음에 뭐 화끈하게 올라가니까 뭐 투자하는 분들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82,700원으로 돌파했고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별 거래도 어제보다 더 증가했고요.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33만 주, 기관 투자자도 14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HI도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원밴드입니다. 성원밴드가 이제 출발했죠. 이 종목 상당히 이제 지루했습니다. 아래에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서서히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응집되어 있다, 에너지가. 그게 어디서 느껴졌느냐? 외국인 투자자가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지금 이제 20일 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꾸준히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보듯 뻔한 상승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까지 17%까지 올라가면서 4만 원 잠깐 찍고 내려왔는데요. 아마 뭐 조금 며칠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제는 성원밴드도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17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6만 주 매수하면서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밴드는 지금 조선에 대한 이 테마도 있고 LNG에 대한 테마도 있습니다. 원전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 LNG에 대한 테마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밴드 이 피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짝 올라서 뭐 39,000원이겠지만 이제 힘을 더 받아서 한 7만원, 8만원 뭐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움은 이제 2% 정도 올랐고요. 650원 정도 올라서 33,05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태용도 이제 꾸준히 좀 올라가는 추세로 형성은 하고 있는데 힘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자리에서 계속 눌러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S&T 에너지처럼 이제 음운구름을 뚫고 막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S&T 에너지보다도 좀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림상으로는 N자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인데 거래가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크진 않다. 그러나 4일 정도 연속으로 올랐고요.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 그다음에 사모펀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바짝 매수했던 거 일부 매도를 했고요. 일단 수급상으로는 특별하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 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단은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누적 20일은 매수를 좀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누적 60일 기준으로는 이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우지는 600원 정도 올라서 2.3% 정도 올랐고요. 고점 라인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6,400원. 그래서 우진도 서서히 올라가는 거고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수렴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힘을 받으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오늘은 큰 움직임 없었지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서서히 밀어 올리죠. 그래서 한번 상한가 치고 오래 자리를 잡다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듯 하면서 조금씩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6.3% 올라서 580원 올랐고요. 9,760원으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붙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60만 주 정도 매수해주면서 보성파워텍도 상당히 지금 강해 보입니다. 역사적인 고점 라인까지 치고 나가고 있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투자 경고 종목 붙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610원 또 올라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계단 한번 올라갔다가 두 번째 계단 올라왔고요. 또 시간 끌면서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을까. 이대로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호황이고요. 우리 기술도 계속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좀 이제 힘이 약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종목들도 이제 좀 강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전체 시장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보지 못하던 시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700, 코스닥 1,200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0,000포인트 될 수도 있고요. 코스닥이 정말 3,000, 4,000포인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전 테마에 다시 힘이 딱 쏠렸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기다리면서 이제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 올라간 종목들을 막 뒤따라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조정받을 때 막상 또 여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투자법은 조심하셔야 된다. 아니라면 이제 ETF 같은 그런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대미 투자를 이제 확정 지으면서 1호를 확정 지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1호 대미 투자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광물 분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급하게 외교부 쪽에서 출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의 대미 투자 1호가 원전과 전력 설비, 반도체, 조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이 될지 아니면 원전이 될지 조선이 될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으로 원전 전력 설비와 조선 사업이 꼽힌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이 안보 분야와 제조업 분야에 한국이 투자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보 분야라는 것은 조선 쪽,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라는 것은 이제 원전과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T 같은 경우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관세 협상에 따라서 반도체, 조선 등 전략 물자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WP 같은 경우는 경제적 관점보다는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또 조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 역량이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지적을 했고, 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또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 HT, 현대중공업, 일본 조선소들이 미국 내 유휴 조선소를 인수를 하거나 유지보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의 경우에는
반도체, 조선 모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대미투자 1호 후보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미투자에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완공이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투자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려서 대미투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미투자 1호가 어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 1호가 LNG와 송배전이라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러트닉 이 상무부 장관이 원래는 대미투자 1호가 원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LNG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 가스 화력 발전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 전력도 급하고 뭔가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원전 건설보다는 바로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에 좀 집중이 된다면 원자력 발전보다도 이 LNG 쪽으로, 송배전 쪽으로 중심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도 보면 BHI와 그 다음에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조선 쪽도 그렇지만 이제 LNG 쪽도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1호 투자가 LNG로 가더라도 2호 투자에 대해서는 또 원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미투자 2호 안건이 차세대 원자로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조율을 좀 하고 있는데 2호 안건에 대해서 차세대 원자로를 건설을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 사업 계획은 이제 지난해 벌써 이제 공동 팩트 시트에도 담겼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신형 원자로 건설과 그 다음에 GE 히타치 합작사 GE 베르노바 히타치가 SMR을 건설하는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호 투자로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1호 안건이 예상보다 빨리 발표되고 이렇게 석유 가스, 가스 화력 발전, 그다음에 인공 다이아몬드 여기에 집중된 이유는 미국의 중간 선거와 그다음에 일본의 동맹 밀월 연출이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들에다가 이렇게 1호 안건 사업이 집중되었다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1호도 저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염두에 두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의 투자 성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1호는 이제 급하게 그렇게 진행을 시켰다 치고 2호부터는 이제 정말 미국에 필요하고 향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그런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호 투자부터가 이 원자력 테마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1호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그렇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미 투자는 다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뭐 미국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또 사막 내에 SMR 기반 산업단지 건설을 또 협정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도 SMR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특수 모델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핵에 대한 에너지 협의와 그 다음에 이 건설을 위한 합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곧 이제 그런 원자력 협정 관련된 내용들을 좀 협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 말, 빠르면 이제 2월 말이고 늦으면 3월 초에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때 대미 투자에 대한 1호도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코바니에서 테멜린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두고 있고요. 근데 테멜린 말고도 지금 이제 사우디와 UAE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26년 올해 입찰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UAE 바라카도 지금 추가 건설 5, 6호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멜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28년에 그 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확정되기까지는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중동 사우디 쪽, 그 다음에 이
미국 내에 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수주를 알고 진행하는가, 그리고 베트남 프로젝트, 튀르키예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이 만약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정도로 AI 원자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미국 국립연구소가 이제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AI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이제 대형 원전도 빠르게 지을 수 있고요. 소형 모듈 원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트윈을 적용시켜서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이제 건설 과정, 건설 전의 규제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기간을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듈 형태로 짓는 이제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은 아무래도 원래 빨랐기 때문에, 건설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덜할 수 있어도 확실히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탄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오늘 증시에서도 조선업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제 마스가 말고도 만우가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제시했던 APR 1400이 미국 내에서 먹힐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은 아니지만 지금 풍력 시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K풍력이 반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큰 시장이 최근에 중국의 공급망을 좀 차단을 시키면서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기자재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과 EU가 지금 중국의 해저 케이블 해킹을 우려해서 우리나라 국산 전선이 또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설치선과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주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터빈과 발전기 전환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풍력타워라든지 혹은 거기 들어가는 구조물들,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또 국내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플랜트, 그리고 큰 이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철강 쪽 단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프로젝트들이 에너지와 집중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에너지 플랜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철강 단조 관련 기업들이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상당히 주목되고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단조품들이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역할도 조선 쪽으로 또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서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자력 테마만 지금 집중 조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산업이 옛날에 2007년, 2006년 요때처럼 활발하게 철강이 흘러가는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상승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 불장을 보듯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요. 하루 마감하고 2월 말 MSCI 끝내고 3월 정도는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대미 투자에 대한 1호 안건이 확정되고, 대미 투자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고, 2호에 대한 힌트도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